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 시간 임대차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히 더 살펴볼 텐데요. 이런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지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 집에 내가 내야 할 보증금의 일정 금액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그 집에 안에 살고 있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큰 돈이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 돈을 집주인분들이 먼저 계약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집주인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실래요, 원장님? 네, 많은 경우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만기가 도래를 했을 때 전세를 예를 들어서 한 3억에 살고 있었다. 근데 이제 만기가 도래를 해서 계약 기한이 끝났으니까 임차인이 나가야 되죠. 근데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 대한민국의 임차인들은요, 그 전세 보증금이 대부분 목돈이고 그리고 그것 이상의 돈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기가 되고 나서 다른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다른 집에 이사를 가려면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 계약에 필요한 예를 들면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돈이 임차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부탁을 하죠. 제가 만기가 돼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 중에 일부를 저에게 돌려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나갈 집, 들어갈 집에 대한 계약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과연 그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만기 전에 빼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요,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계약을 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보통 한두 달 사이에 기간을 갖는 것이 보통인데요. 원래는요, 동시이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다 주었을 때 임대인은 그 집을 비워서 내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만기가 되어서는요, 내가 그 돈을 돌려주었을 때 임차인은 그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제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임대차 제도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많은 임대인들은요, 임차인의 그런 곤란한 사정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만기 이전에라도 이렇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임대 보증금 일부 반환이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통상적으로요, 의무가 없지만 반환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만기 도래일 전에 임차인의 자진 퇴거에 따른 중개보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그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했다고 치면 2년 동안 살고 있는데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 이제 더 이상 못 살고 나가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1년이 더 남았는데 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차인 당신이 부동산에 가서 중개업소에 가서 이 집을 전세를 내놓고 보증금을 빼가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럴 경우에 임차인은 인근에 있는 중개업소를 들러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전세 보증금이 3억이다 라고 하면 3억의 전세를 내어놓고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 과정 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C라고 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C와 A가 이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뭐가 발생을 하냐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으로는 지금 그것을 누가 지급을 하나요? 바로 원래 살고 있었던 하지만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가야 했던 그러한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법리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에는 B는 중개보수를 낼 만한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지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와 C 간에 새롭게 맺는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A가 내야 되거나 아니면 C가 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살고 있었던 B가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주인한테 대한 미안함이라든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B가 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월세나 이런 것들을, 월세, 전세도 마찬가지지만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관리비가 매월 징구가 되죠. 그런데 이 관리비를 임차인이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못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은요, 공동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관리비를 안 낸다라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에 단전 혹은 단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임대인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단전 단수, 그러니까는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서 단전 단수를 하려면은요,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 통보가 몇 번이 되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단전 단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뿐만이 아니고요. 매매 계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은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약속을 계약이라고 본다면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방의 귀책 사유로 그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인 간의 분쟁이 생기면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법원에 가면 판사님께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가 주장하는 바와 증인, 증거들을 취합을 해서 정황상 그리고 증거상 둘 중에 한 사람이 귀책 사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우리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소송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죠. 보통 아무리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2년, 3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등법원까지 넘어가게 되면 더 길어질 수가 있죠. 이러한 기간, 나중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계약이 깨지는 해약이 되는 상황에서 분쟁이 되어서 법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재소전 화해 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약속을 했다. 혹은 계약을 했다. 그런데 누구의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어떤 일방이 손해를 보거나 어떤 일방이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계약서하고 A가 선임한 변호사와 B가 선임한 변호사 이 두 사람을 대동해서 판결을 미리 받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배상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재소전 화해조서를 받아놓게 되면은요, 훗날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것은 판결문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나긴 소송의 과정이나 시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소전 화해조서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도요, 재소전 화해조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월세가 많은 그러한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는요, 임대인과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사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 긴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라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었죠. 하나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훗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 내가 선순위로서 보증금을 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고, 기간 동안에 내가 쫓겨나지 않고 끝까지 만기가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보전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과는 다르게 집주인과 또 임차인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혹시 내가 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지금 법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최근에는 또 재건축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도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이 되게 되면 아직 임차 기간이 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꼭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인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건 조금 또 억울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임대차, 최소 임차 기간,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을 임차를 하고 있는데 한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년은 더 살 수가 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요. 여기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나가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요. 어떻게 권리를 보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개인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주인이 그냥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시 말해 도시정비법으로 의한 실제적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타 법령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혹은 수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퇴거를 2주 기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집을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니까 나가라 라고 했을 때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고지가 계약서를 쓸 때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주인이 특약사항에다가 내년 8월 달에 이 집은 재건축을 할 그런 계획이 있으니 내년 8월에는 비워 주셔야 됩니다. 최소 임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비워 주셔야 됩니다. 라고 특약사항에 적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재건축이 이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퇴거의 의무를 갖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임차인을 그냥 내보내기 위한 꼼수나 목적으로 중간에 재건축을 운운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요. 임차인은 최소 임차 기간을 지킨다라고 하는 권리의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를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번, 1년에 한 번 올릴 수가 있고 그 한 번은 5% 미만으로 지금 인상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5%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좀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또 판사 앞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계약 기간 중에 인상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깎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올려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요. 법 판사 앞에 가면은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면 인근에 있는 임대료의 평균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임대료 그 수준에 맞게 조정을 하라고 판시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임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임대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원상회복과 통상의 손모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권리사항이 담긴 그러한 금액인데요. 우리가 이 권리금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우리가 그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요번에 더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방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들은요. 내일 우리가 강의 시간에 오면은요. 이게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방송이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내일 강의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방송을 할 때 되면 첫 시간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